모든 생명체는 추상이다. 그들은 무구속적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탈중심이다. 중심이 있으면 몸통이기 때문에 구상이 되는 거예요. 즉 탈중심이어야 된다. 가지를 쳐야 된다는 거죠.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연성이 없이 우연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연이 아니면 추상은 방향성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우연적이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순수한 형식, 즉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타율적이다 하는 것은 이미 방향성과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율적, 인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추상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고, 민병헌의 잡초를 하나의 샘플로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의 줄기가 끝없이 엔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끊임없이 분지해 나가고 벽을 향해서 분지해 나가는 거죠. 이 추상성을 계속해서 그리고 해 나갔던 자체가 둘레주의 추상이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잡초라는 거. 이것이 왜 추상일 수 있는지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분지론이 잡초의 이 줄기에 추상사진의 논리적 근거를 대입시킬 수 있는 바로 이론적 근거. 다시 말하면 실증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것은 구성사진을 추상사진을 한다든지 또는 구상 반대를 추상으로 한다든지 형태가 없다 해서 추상이라 한다든지, 이것은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 추상사지라고 말해지는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했고요. 민병헌의 사진은 둘레주가 끌어온 거대한 나무라는 추상적 기계에서 보면 민병헌의 이 사진들을 예를 들면 나무 가지보다는 나무 뿌리다. 왜 나무 가지보다는 나무 뿌리가 가까울까요? 지금 민병헌의 잡초는 가지보다 뿌리가 가까울까요? 분지점이 많고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몸통이 없기 때문에. 분지가 선이란 말이에요. 변화무쌍한 생명력이죠. 예, 잡초, 생명력. 둘레주가 말했던 생명력이요.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추상인데, 잡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죠. 민병의 잡초 사진은 뿌리 분지론에 접근해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폴록의 선이나 민병헌의 선 모두 우연적이고 자동적인 선, 소위 오토매티즘, 자동적 선, 인공적으로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진 자동화 선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배 중심에 그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리고를 만들어내는 추상의 모습이다. 잡초가 뭡니까? 자연에 가까이 가 있는 추상의 형태가 잡초예요. 그러면 잡초의 반대편에 있는 구상이 뭡니까? 잔디죠. 잔디 같은 거죠. 그러면 잡초는 지 맘대로잖아요. 야생이란 말이에요. 잡초라는 것은 규정 지을 수 없고 중심화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탈중심화하는 것이 잡초예요. 중심화하는 것이 잔디죠. 잔디는 가꾸는 잔디라는 자체가. 그래서 잡초의 의미, 민병헌이 잡초라고 했던 의미는 생명력만, 즉 생명력이 탈중심적이고 추상화하고 결국은 하나의 생명력, 스스로 살려고 하는 생명력까지만 본 거예요. 그 생명력이 어떻게 길들여지지 않고 혼자 엔드를 추상화해 나가는가를 둘레주의 추상론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분지론이기 때문에 잡초를 통해서 충분히 우린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추상사진과 추상회화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회화는 추상입니다. 사진은 구상이죠.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진은 리얼 피규어예요. 우리 앞에. 회화는 틀리죠. 회화는 이미 추상화되어 있는 존재 영역에서 회화와 사진은 근본적으로 구상과 추상이라는 분류법, 과학적 분류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사진보다 추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진은
리얼한 구상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실체의 구상성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추상사진과 추상회화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가 한번 읽어볼게요. 추상사진은 추상적인 약호가 아니라 추상적인 형상에 있다. 그러면요, 추상회화는 추상적인 약호라는 이야기잖아요. 약호가 뭡니까? 똑같은 것을 재현한다고 그랬을 때 회화는 약호에 의해서 그려진다는 거죠. 약호에 의해서. 사진은 약호에서 그려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형상으로 온다는 겁니다. 회화는 하나하나가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려서 형상이 되는 것이지 형상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회화의 추상과 사진의 추상의 차이다. 사진은 추상이 약호로 오는 게 아니다. 코드로 오는 게 아니다. 전체가 하나하나 약호로 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 싹 와버린다는 거예요. 추상은 근본적으로 약호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로 걸 수밖에 없어요. 사진에서 추상은 그 자체가 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체가. 이것은 추상회화하고 비슷해요. 그것은 약호예요. 마치 하나의 줄기에서 하나의 몸통에서 가지를 추측하고 가는 것처럼 잡초사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사진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한테 추상의 본질적인 것을 사유를 시키는 진정한 추상은 그리고의 추상이다. 구상으로부터 그리고를 해나가는 구상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그리고 해나가는 추상의 형태로 가는 어떻게 분지화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추상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추상이라는 것은 들레즈가 말하는 추상을 말하는 거죠. 민병헌의 사진에서 볼 확장된 자율적인 형상이다. 부단히 예쳐나가는 자연의 형상이다. 평범한 잡초 사진이지만 이 속에 들레즈의 난해한 들레즈의 추상론을 적용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추상이 있다. 이제 민병헌의 많은 사진 중에서 교재에 있는 사진을 썼던 이유는 들레즈의 추상에 가까운